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3월 고3 한국지리 전국 연합학력평가 해설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자, 전체 문항 살펴보기 전에 먼저 총평을 통해서 이번 출제되었던 문항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반적인 총평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3학년 올라와서 처음 보게 되었던 전국연합학력평가입니다. 많이 긴장되었고요. 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많이 당황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많은 시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험들은요. 일단 잘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 얻어가고 또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그 풀었던 문제들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연습들 많이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학력평가였습니다.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시험을 보게 될 건데요. 이번 3월 학력평가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어떻게 전체적인 문항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지 한번 총평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총 20문항을 풀고 나서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은 요거였습니다. 아니 3월에? 야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3월달은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학생들이 아직까지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3월에 어려운 문제를 내버리면 친구들이 좀 도망가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다른 과목을 선택해야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쉬운 문항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3월, 4월 어려웠죠? 나중에 수능 풀 때쯤에 이 문제 다시 풀어보면은 내가 그때 정말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항상 3월과 4월 총평에 하는 편인데요. 이번은 3월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운 3월 치곤 까다로운 자료나 까다로운 선지들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풀기엔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느냐. 일단 지역지리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최근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의 전반적인 기조가 지역지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각 지역의 특색들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런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지도 문항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두 번째, 미리 맞은 예방주사다.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보다 어렵다. 3월이 너무 쉬워버리면 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살짝 공부를 소홀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3월에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져나가는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느냐 단원별로 좀 비교해 봤는데요. 요건 뭐냐면 지난 3월과 비교했을 때 단원별 문항수 변화거든요. 여기는 큰 변화가 없고요. 한 문항씩 줄고 한 문항 늘었고 세 문항이 늘었습니다. 물론 지리 같은 경우에는요. 단원을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주제가 여러 단원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문항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해 보았을 때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럴 때 문항이 무려 5문항이더라고요. 얘기했듯이 지역지리 관련된 문항들의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새로운 주제가 등장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문제 8번 문제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도 화성과 울산의 청장년층 비율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조금 까다로웠던 또 새로웠던 문항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주목해 볼 만한 문항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7번입니다. 최근에 이런 인구를 잘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권역별로 1위부터 적어도 3등까지는 인구 숫자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등부터 3등까지는 도시 이름과 인구수를 대략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여기까지 학습이 되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학습이 되어 있더라도 문항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8번인데요. 요 문항 어려웠다기보다는 최근에 출제되는 경향성이랄까? 최근에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지리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고속철도의 노선도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과 함께 각 지역까지 제시해 주고요. 또 종착역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들에 대한 다양한 관심사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최근에 경북 군위와 대구광역시가 통합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아주 까다로웠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출제되는 경향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만 주구장창 묻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묻는 자료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책도 좀 많이 보시고요.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지역지리 관련된 문항들 많이 풀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거기 나와 있는 자료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또 여러 지역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자. 그래야 지역지리 문제풀이가 쉬워진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에게 231일이 남아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개념입니다. 개념 공부가 되어야지만 문제풀이도 되고 문제풀이가 되어야지만 또 고난도 문항까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개념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도 개념. 그리고 결국은 개념이다.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231일이나 남았거든요. 231일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230일은요. 개념을 꼼꼼하게 다지고 문제풀이 해 나가면서 내 실력을 점차 향상시켜 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거든요. 마음이 조급해서 빨리빨리 문제 풀겠다는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탄탄하게 개념을 다져가는 시간으로 남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탄한 개념을 다지면서 수능 한지 만점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제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강의에서 다양한 개념들, 또 다양한 심화 문제들, 또 다양한 문제풀이 팁 같은 거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저와 함께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해 가시면서 수능 한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갑시다. 저는 본격적인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해설에서 만나요. 안녕!